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 리포트는 이 DS에서 나온 SK 하이닉스 리포트입니다. 일단 퍼블리싱한 날짜는 24년 6월 24일이고요. 자,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. 하이닉스가 24년 2쿼터 매출액이 15.9조 원. 자, 분기 단위로 했을 때만 보더라도 27%의 성장. 그리고 연간 단위로 했을 때는 무려 117%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. 영업이익이 분기에 무려 5조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이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2분기에 이 D램의 이 BG라는 것은 이 비트 그로스라는 말로써 메모리 용량을 이 1비트 단위로 환산해 나타낸 성장률입니다. 그만큼 이 시장 자체, 즉 이 판매량이 15%가량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이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거지, 실제로는 2기가의 이 메모리를 팔다가 이 4기가의 메모리 이 각 한 개입니다. 한 개를 팔게 된다면은 이 비트 그로스가 무려 이 100%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절대적인 이 판매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 D램 시장에서 이 비트 그로스라는 것은 결국 이 판매량 증가와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ASP는 이 평균 판매 단가로 이 전분기 대비 15%, 분기에 15% 판매 단가를 높일 정도로 이 공급자 우위의 이 시장으로 점차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시장에서 이 D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, 이 D램에 대한 D램 이 재고량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낸드 역시 분기로 한 1% 정도 성장하고 있고, 평균 판매 단가는 전분기 대비 19%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스토리지 수요 증가, 즉 이 서버향 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QLC eSSD 매출 증가가 이어지는 중이다라는 점입니다. 이 QLC eSSD는 이 eSSD의 한 종류로서 이 쿼드러플 레벨 셀 eSSD를 의미합니다. SK 하이닉스는 21년 12월에 이 미국의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해 신설한 법인이 바로 이 솔리다임입니다. 이 솔리다임 같은 경우에는 이 QLC eSSD 기반의 이 고용량 eSSD를 통해서 SLC 대비 4배 많은 4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이 고용량을 구현할 수 있는 QLC eSSD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이 QLC eSSD의 이 매출 증가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결국 이 SK 하이닉스의 이 주가 성장을 가장 크게 도왔던 사업 부분은 바로 이 HBM 사업 부분입니다. 이 기존의 D램이 이 단층식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HBM은 이 D램을 쌓아서 이 고대역폭 이 메모리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D램을 쌓다 보니까 이 D램을 이 구멍을 뚫어서 이 관통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 주 프로세서와 이 통신을 하게 되는데, 이 TSV, 이 TC 본딩을 하는 이 한미 반동체가 작년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컸던 것은 이 TC 본딩을 하는 업체로서는 거의 독점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만큼 현재 이 시장에서는 이 HBM에 대한 이 관심사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이 HBM 이 경쟁력이 이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고, 올해도 계속 이 경쟁력이 유지된다라는 기사입니다. 삼성도 이 HBM 이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지만은 잘 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. 하이닉스의 가장 이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엔비디아의 이 GPU에 들어가는 이 HBM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현재 하이닉스가 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, 향후 이 양산 예정인 이 블랙웰이라든지 이 루빈 플랫폼에도 이 하이닉스의 HBM4가 탑재
탑재될 것이라는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엔비디아나 기존의 이 하이닉스의 이 HBM을 이 공급받는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 물량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이 D램 업체들이 이 HBM 시장에 이 급격하게 이 침투하게 될 것이고 HBM 가격이 점차적으로 이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도 이 생각해 봅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 ASIC 칩 개발 업체들도 이 HBM 수요를 상당히 이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기존의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범용 칩에도 이 HBM이 들어가지만은 이 주문형 반도체, 즉 이 특화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이 ASIC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 HBM이 이 탑재되었을 경우에 이 제품의 안정성이 훨씬 높은 결과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 따라서 ASIC 시장에서 이 HBM 반도체의 이 수요도 꾸준하게 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이 온 디바이스 AI, 즉 이 기기 자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는 이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이 개화함에 따라서 이 시장에서도 이 HBM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에 이 HBM 시장이 대폭 성장함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이 HBM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다면 자, 삼성전자가 왜 이 HBM 시장에 늦게 뛰어들었냐? SK 하이닉스가 처음 이 HBM을 할 때는 이 전체 D램 시장에서 이 HBM이 차지하는 비율이 1% 이하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.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AI라든지 이러한 시장이 이 개화하게 되면서 이 HBM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24년도 기준 이 D램 전체 매출 대비 이 HBM 시장이 20%까지 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25년도에는 이거의 2배 가량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향후에 이 D램 시장은 이 HBM을 선점한 SK 하이닉스에 상당히 유리하게 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SK 하이닉스의 24년도 매출액은 68조 원, 연평균 대비해서도 100%가 넘는 엄청나게 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도 23.9조 원입니다. 24년도에도 놀랄 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주지만은 25년도에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무려 32조 원으로 이 상향 조치를 합니다. 그만큼 향후 이 D램이라든지 이 랜드, 이 HBM 시장의 성장성이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앞서 살펴본 이 HBM의 출하량은 올해 대비 무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. 결국 현재 이 HBM 시장에서 점유율 73%로 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향후 이 D램 시장이 이 성장함에 따라서 큰 폭의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오늘은 이 SK 하이닉스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